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의 김양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평가 그리고 산업 경기 전망입니다. 제일 뒤에 이제 결론으로 드릴 말씀인데 앞서서 AI 분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의 수요 시장으로 이끌어 나갈 분야는 역시 AI 반도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나 그리고 기술 그리고 AI 칩에 관해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재편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선진국들의 반도체 정책,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끝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장기, 단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구조가 이제 형성된 역사,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반도체 시장 전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어떤 수요할 수 있는 물질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할 때는 그 수요 산업이 당연히 함께 발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는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시장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되는 데는 그 수요 산업들의 발전이 따라왔습니다. 먼저 1980년대 PC의 보급이 반도체 시장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닷컴이 있었죠.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이런 PC 보급률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아이폰의 등장 등으로 인한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또 한 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크게 반도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보시면은 PC, 컴퓨터,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그리고 이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렇게 세 가지로 되게 시장이 구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시장들이 AI가 큰 시장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의 그림을 잠시 들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현재 반도체 그 산업의 구조, 그리고 각 국가별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재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조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사실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제조업을 지지해주는, 그런 지원해주는 산업들을 후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요 산업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전방 산업입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전방 산업은 최근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은 전기 전자제품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전방 산업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전자계산기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이런 복잡한 기계, 그리고 뭐 첨단 무기라든지 항공 우주 등 정말로 다양한 범위에서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는 손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툴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설계 툴 EDA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 공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산업들도 있고, 당연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 장비와 소재 업체들이 반도체 제조의 후방 산업으로 지금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도 일반 물건 전기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산업군에서 공장들에 바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앞단에 이제 제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계 분야를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우리 AI 반도체를 설계하시는 회사에서 나와서 리빌리온에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이 또 제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앞서서 직접 만들고 계신 제품을 TSMC나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포장하고 검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제일 아래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두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전공정은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되고, 후공정은 가공된 웨이퍼를 다시 이제 포장하고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후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반도체가 개발되었을 때 1950년대에는 한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 후공정이 먼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됐냐면은, 후공정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미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노동력이 값싼 지역으로 먼저 분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에 1960년대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의 TI라든지 그리고 모토로라 등등에서 한국의 후공정 기업을 만들어서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설계 부분이 1970년대 EDA 툴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고, EDA 툴 개발과 함께 팹리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그 설계를 한 제품을 이제 생산을 위탁을 해야 되죠. 그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반도체 공장에서 그걸 생산해 줬는데, 1980년대, 정확하게 87년, 이제 대만의 TSMC가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을 해서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그러한 분야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앞서 몇 가지의 국가들을 말씀드렸는데, 각 반도체 산업별로 국가별로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디자인 부분, 즉 설계 부분은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계 툴이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IP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그리고 영국의 암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공정은 이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가 강한 국가가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공정 분야는 지금 인건비가 싼 대만이나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 장비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이 두 국가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이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와 그리고 그 시대별로 나뉘어짐, 이로 인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 시장 점유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각각 그 핵심 국가들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품목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작년도 구조와 올해 구조를 함께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과거와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조사해 봤는데, 그 품목의 구조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이제 시장의 성장률 등을 보여드릴 텐데, 반도체 시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구조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반도체는 뭐 그것이 시스템 반도체가 되었든 메모리가 반도체가 되었든 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최근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대만이 TSMC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데 왜 시장 점유율에서는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만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파운드리 위주로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쪽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TSMC가 그걸 생산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중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이런 뭐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볼 때는 수치로 나오니까 따로 나오겠죠. 근데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운드리는 빠져서 나온다는 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 리포트나 신문들을 보실 때 그 부분을 인식하고 보시면은 대만이 왜 들어가지 않은지, TSMC가 왜 여기서는 수치로 나오지 않은지 아마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반도체 시장의 뭐 구조라든지 그리고 국가별로 반도체가 어디가 많이 만들고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먼저 이제 최근에 반도체 매출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전에 수십 년간 인텔이 1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텔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3, 4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와 같이 파운드리 전문 업체들은 자기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제가 그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3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시장 재편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고요. 과거에는 그러면은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나 보시면은, 먼저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개발한 미국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제 일본의 전자산업이 발달할 때, 그리고 독일의 전기전자 기술이 우수했을 때는 일본과 뭐 유럽 지역도 반도체, 유럽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은 특히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생산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80년대 중반에는 미국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미일 반도체 협정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인 프라자 합의 등등에 의해서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13년도에 한국이 일본을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시장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높다는 부분을 봐주시고, 그리고 대만의 약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만이 앞서서 말씀드린 파운드리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대만은 현재 세계 그 반도체 시장에서 팹리스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2위가 대만입니다. 앞서서 파운드리라든지 생산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팹리스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전체 시장에서의 몇 위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변화를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표로 다시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당장 이제 20년 전 1990년대만 해도 세계 10위권 기업 안에 일본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기업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는 반면에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상당히 약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되었던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퀄컴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인데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제조업보다는 이러한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밑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잠깐 보여드릴 부분이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 수요 지역과 국가의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수요 제품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를 한다고 해서 최종 수요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베트남입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그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느냐라면은 그게 아니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핸드폰이 해외 각지로 팔려나가고 심지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반도체 수요는 1차 수요 국가는 전기전자가 이제 발달한 국가고 우리가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는 걸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중국이 당연히 지금까지 개별 국가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인도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그러한 밸류 체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촉발시킨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로 상계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보복 관세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기술 분쟁도 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산업 발전과 더불어 군사 발전 여러 가지가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우주 항공 그리고 첨단 무기 등에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아기들의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경제 발전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사회에서 중공업 사회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수입하게 된 품목이 원유였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서 이제 중화공업이 발달했는데 2010년대쯤에 와서는 석유를 넘어선 품목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됩니다. 반도체가 석유보다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산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졌고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반도체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급기야 이제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제조 2025에서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 이후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좀 더 강화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규모 M&A가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자본에 의한 M&A도 상당수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5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서는 미국의 견제가 상당히 심해졌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M&A 합병 승인을 대부분 거절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보복을 했죠. 이번에 인텔의 M&A를 승인 거부를 하는 식으로 서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시장의 재편의 원인이 된 부분은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 현상 등이 일어나면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죠. 자동차 강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연달아서 반도체법을 발표를 하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는 TSMC나 삼성전자 같이 외국 기업들도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고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TSMC, 인텔 등 외부 이제 EU 지역 내 국가들 기업에서도 투자를 시작했고, EU 내에 있는 인피니언이라든지 ST 기업이라든지 등등의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하는데 설비 투자 금액의 50%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제1공장을 현재 건설 중이고 제2공장도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그런 발표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중 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미국은 그 반도체 제조 시설을 역내 확충하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생산 코스트도 줄이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유는 미국과 비슷하게 역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만도 지금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가 금방 말씀드린 것만 해도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이 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또 하나 더 대만 국내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 국내에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라는 반도체 제조업에서만큼의 그러한 지위는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앞서서 1980년대 제가 미국보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일본의 목표에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일본이 미국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난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또한 현재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앞서서 TSMC의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미국에서의 그러한 컴플레인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라피더스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기업을 지금 설립을 해서 일본의 대기업 8곳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기술 지원을 미국의 IBM이 직접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연구기관에서도 MOU를 체결을 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기술 협력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 부분도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반도체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다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첨단 제품의 생산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죠. 하웨이가 이제 비밀로 반도체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든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와 상당한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으면서 역내 확충이 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시설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앞서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각 지역별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걸 모아서 반도체를 만들었고 생태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조 비용이라든지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갔죠. 반도체 가격도 그러면서 상당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생산한 그 제품들이 과연 다 수요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 움직임은 딱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현재 단기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의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최근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나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언제 이 부분이 전환이 될 것이냐라고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사실상 반도체 시장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서 하락을 했으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턴을 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년에는 복귀가 되고 그러한 사이클에 맞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보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도체는 수요 산업을 봐야 되고, 그 수요 산업을 이끄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의 최근 경기라든지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당장 그렇게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역사적으로 가장 길게 오래 가고 있고, 고금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반도체를 일단 여기서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재가공을 위한 수요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중국의 경제도 최근에 다시 악화 요인이 불거졌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장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큰 흐름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더 큰 성장률을 이끌고 갈 것이 앞으로 예견되는 바로 AI 기술들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신성국 CFO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는 아주 AI 그 시장 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을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런데 현재 AI 향 반도체 시장 자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이 40%, 50% 지금 당장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견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AI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생성은 사람이 직접 했었고,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AI였었고, 서비스 제공 수준이 이제 반도체의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계속 말씀하신 생성형 AI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입력하던 속도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빨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더 많이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